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에 우려가 있는 안전에 우려가 있는 거.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없는 위험을,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 없는 위험을 가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층 말고 다른 층 이제 부신 분도 계세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승소하긴 했는데, 야, 이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C의 파트너스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또 임차인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이제 논의를 해볼 건데요. 오늘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신 정종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요즘같이 이제 불경기에는 사실은 뭐 주택도 그렇지만 상가 건물에도 이제 똑똑한 한 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가 건물의 이제 가치를 이제 높이기 위한 이제 건물주, 그리고 계속 이제 이 건물에서 이제 사용 수익하면서 이제 하시려는 임차인들과의 갈등이 이제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이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상임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상임법 관련된 분쟁 중에 요즘 특히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뭘까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은 이제 항상 뭐 있는 것 같고, 뭐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뭐 항상 이제 불경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또 가장 힘들어하신 거는 이제 안 그래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제 건물주와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물주와의 갈등 중에 뭐 가장 많이 발생한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이제 계약 기간과 관련된 분쟁, 이것도 그렇죠. 많고, 그리고 이제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재건축, 리모델링, 네네. 상가 재건축, 리모델링을 할 테니까 나가달라.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분이 갑자기 바뀌셔가지고 나 이거 리모델링 할 거니까 나가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그 쫓겨날 위기에 처하신 그런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네, 건물주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 계약 갱신이 안 되니까 계약 기간 만료되어 나가라 이런 퇴거 통보를 당하게 되면 사실 이제 세입자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렇죠. 굉장히 이제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은 이제 법을 또 이제 잘 모르시고, 그렇죠. 또 이제 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다는 거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신데, 이게 또 이제 생계가 바쁘시다 보니까 또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또 그거 일일이 챙겨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제 법률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사정에 따라서 개정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또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건물주가 갑이고 세입자는 을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 생기기 전에는 그게 되게 더 심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네.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은 쫓겨나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네, 여겨지는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10년, 20년 전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주변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감에 휩싸이신 상태에서 이제 도움을 이제 요청하시는 경우가 이제 많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투자한 금액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가를 바라볼 때 건물주랑 또 세입자분들은 또 시각이 다르거든요. 건물주분들은 이제 그렇죠.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투자 열심히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죠. 재테크의 이제 아주 핵심으로 네. 바라보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세입자분들은 또 우직하게 영업을 하시면서 생계를 잃어. 그리고 이제 또 뭐 손님과의 추억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 맞습니다. 네. 자산이긴 하지만 약간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또 퇴거 통보를 당하게 되면 또 이제 건물주의 그 굉장히 냉혹한 태도를 접하게 되면 또 굉장히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재건축 리모델링 이 이슈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똑똑한 한 채 이거와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부동산이 이제 뭐 호황기 이제 무상장하는 시기에는 사실은 뭐 건물이 낡던 오래되던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계속 가치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았는데, 요즘 같이 이제 좀 불경기에는 사실은 옆 건물보다 이제 내 건물이 더 오래되고 구축이다라고 하면 가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의 이해관계와 임차인의 이제 우리가 상반된 이해관계가 굉장히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핵심적인 요건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그게 상가 건물주가 이제 임차인에게 갑자기 이제 재건축한다, 리모델링 한다라고 해서 이제 퇴거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왔어요. 그럴 때 우리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응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내용 증명 보내오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임차인분들이 느끼시기에 쳐들어와서 이게 이제 언제 시간 줄 테니 나가라고 그렇죠. 이제 무례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물주를 상대하는 일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또 이제 먼저 따져봐야 될 거는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가 이거를 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주가 이제 무작정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억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그걸 반영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제 개정이 됐죠.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퇴거 사유에 해당하냐 이거를 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분들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이제 보장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법상.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그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 사유를 이제 굉장히 이제 줄여놨어요. 뭐 또 재건축 한다고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굉장히 이제 재건축을 이유로 한 퇴거 요청 혹은 이제 갱신 거절 사유 이거를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10년을 보장하는 게 원칙이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상가 재건축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쭉 이제 살펴보면 3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그래가지고 요 요건에 따르면 이제 건물주가 바뀌었다 이러면은 좀 퇴거 요청을 하기는 이제 어렵죠. 왜냐면 이제 계약 체결은 계약을 할 당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고지해줘야 돼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고지를 그리고 이제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렇게 이제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상가 건물주분들이 뭐 건축 허가 받아놓고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또 이제 건축 허가랑 이제 또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따져 보셔야 되고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의 우려가 있는. 안전의 우려가 있는.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없는 위험을 이제 만드시는 경우가 이제 많죠, 건물주분들이. 사실 이거는 이제 그 건물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임차인들이 그냥 피부로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운영하고 이 가게가 안전하다 안 안전한 사실 이제 건물주보다는 이제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더 잘 알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임차인분들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 없는 위험을 가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층 말고 다른 층 이제 부신 분도 계세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건물주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저희가 이겼죠.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승소하긴 했는데, 야, 이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나름의 파이팅이 있습니다. 네, 이게 느꼈습니다. 이게 또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건축물 이제 안전진단하고 막 이러는데, A, B, C, D, E 등급이 있는데, 2등급. 진짜 2등급은 나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거 아니면 좀 힘들다. 고쳤을 정도가 되면 임대인도 이제 수선 의무라는 거를 부담합니다. 그렇죠. 이제 건물을 고쳐줘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고쳐서 쓸 정도가 되는 정도면, 그러니까 진짜 무너질 정도 아니면 고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네, 도와줘야 좀 이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이제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을 좀 이제 어렵게 만들어놨다. 네. 이렇게 마지막 이유는요? 마지막은 또 이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상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 나가야 된다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 주로 이제 건물주분들이 문제 삼으시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바뀐 건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어려우니까 두 번째로 이제 가서 이제 하여튼 상당한 노력을 이제 하신다. 근데 법 자체가 상가 임차인에게 좀 유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상가 건물주분들도 이제 건물 매입하실 때 임대차 계약 기간 몇몇 년, 신축을 이유로 신축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임대차 기간 몇 년 남아 있는지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임차인 분들이 계속 이제 영업을 하고 싶어 하시면 내보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정당한 합의를 통한 이제 네. 원만한 문제 해결을 좀 더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해를 한 바에 따르면 우리 이제 임대인의 경우에도 이제 뭐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뭐 계약갱신 청구를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는 법이 보장하는 임대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고 반대로 임차인의 보장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가 아닌 나머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10년 동안 충분히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법이 이렇게 세입자를 통해서 이렇게 넓게 폭넓은 보장을 하고 있는 건 저도 이제 알겠는데 우리가 아는 거랑 별개로 또 건물주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내 권리가 이러니까 이렇게 보장을 당신이 해줘야 된다. 말하는 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건물주, 임대인 상대로 어떻게 이제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휘말리시는 분들이 거의 뭐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세대들은 또 이제 좋게 해결하자 어렵게 그렇죠. 살았네 네.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좀 이렇게 건물주 분들의 부당한 요청에 끌려다니시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상가 건물주 분들도 그런 거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법적으로 가야 될 때는 자신의 권리를 좀 이제 단호하게 행사를 하셔야 되고.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법의 도움을 받으면 유리한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이제 이게 법의 내용을 몰라서 억울하게 건물주분들이 이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구워 삶아가지고 손해보고 쫓겨나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좋게 해결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나한테는 더 좋지 않게 네. 합의가 되는 경우가 네. 비일비재하죠. 예,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제 뭐 임대차 보호법이나 노동법은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위기의 순간에는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뭐 이제 GPT에 물어본다고 해도 그거를 이해하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건물주의 이제 공격이 들어왔다, 이제 부당한 퇴거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 즉시 좀 이제 승소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낫다. 네. JCL 파트너스가 이제 많이 도와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깨알같이 이제 홍보를 잘 해주셨고요. 네, 네, 지금 우리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한 이제 건물주가 이제 부당하게 퇴거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짧게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경기 때는 건물주가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걸 이제 다른 곳에 이제 팔면서 엑시트하기 위한 그런 형편으로도 많이 이제 이 퇴거 청구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건물주도 이제 이렇게 전략적이고 법을 잘 이제 활용하는 그런 수단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반대로 임차인 세입자들도 법을 잘 알고 대응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세입자를 위한 JCL 파트너스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